첫 번째입니다. 억울한 한 끼. 억울해? 왕이 사랑한 밥상. 두 번째, 완벽한 두 끼. 선을 지킨 밥상. 세 번째, 파국의 새끼. 내로남불 밥상. 와, 첫 번째 밥상은 조선의 임금이 점심과 저녁에 드신 수라상입니다. 오, 이게 그 유명한 12첩 반상. 12첩 왕밖에 못 먹었다고 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상이 바로 혼자 드셨던 수라상입니다. 너무 많은데? 이게 보시면 제일 큰 상이 원반이고요. 야, 이거 진짜. 갈비찜? 와. 야, 진짜. 오 전복! 와! 어머나 전복이 있네. 맥적. 아, 맥주. 오, 맥적. 매듭자반. 다시마 투각인데 왕이 먹는 거니까. 어머, 매듭 졌어, 진짜. 와, 이게 진짜. 이런 거 진짜 처음 받아본다. 와, 대박인데? 야, 장난 아니다. 진짜 화려하다. 여기 작은 곁상이 소원반입니다. 이거는 별상이라고도 하고 책상반이라고도 해요. 쌍반. 너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억울한 한 끼잖아요. 맞아요. 예. 왜일까? 나 안 억울한데? 안 억울한데 너무 화려한데? 아니, 제가 이거 딱 봤는데 맨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느낌이 저는 알 것 같지만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실 것 같죠? 바로 게장과 감입니다. 아, 두 개 나요? 왜요? 1724년 8월 30일 이 영조가 이제 왕이 오릅니다. 근데 왕이 오르자마자 아주 흉흉한 소문이 돌아요. 어떤 소문이 도냐면 영조의 형이 있어요. 영조의 형이 누구냐면 경종이야. 자기 형 경종한테 이 게장과 감을 먹여서 경종을 독살했다, 죽였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게장에 비상, 독약을 섞여가지고 먹였다. 막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근데 음식에 관한 소문이 도는 거에 그치지 않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소문이라는 게 하나 붙으면 또 붙고 또 붙잖아요. 또 붙고 또 붙죠. 심지어는 이런 소문까지 도는 거예요. 영조가 숙종의 아들이 아니래. 아, 이거 뭐야? 아침 드라마야, 뭐야?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에다가 독약 풍문까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런 소문이 막 도는, 즉위하자마자. 네. 자, 궁금하죠? 이 소문이 이제 사실이었을까요? 오늘 한번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24년 7월부터) 경종의 몸이 굉장히 쇠약해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수라를 못 받아요. 먹을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약에 의지합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한약재가 되겠죠. 한약재에 의지하면서 버티고 버티는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 약으로 사람이 버텨요.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마침 또 수라상이 올라왔나 봐요. 올라왔는데 그때 올라온 상에 이 간장게장과 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경종이 맛있게 드세요. 기운 차리다. 기운 좀 차리나 봤는데 이렇게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급격히 무너지니까 이때 연인공 급하게 명을 내립니다. 위험하다 지금 왕이 지금 위험하다. 빨리 인삼과 한약재 중에 부자라고 있어요. 그 인삼과 부자를 갖고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빨리 데려라 해라. 그래서 그걸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드셨어. 그때 갑자기 눈빛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됐나 보다 라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급격히 나빠져 가지고 1724년 8월 25일 결국 경종은 사망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왜 인삼을 올리라고 한 거예요? 뭐냐, 몸에 좋으니까? 그 사실 약을
처방한다는 게 내의원이 하는 일인데 직접 나섰다는 게 좀 의아스럽긴 해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이런 들어요. 것도 되게 의심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왜? 굳이? 굳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또 상극궁합이라네. 감이랑 간장게장이 네, 이게 또 상극이라고 또 그 당시 또 알려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 이거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올린 것이다. 라고 또 이제 이야기에 꼬리를 무는 것이죠. 돌만하긴 의심받을 하네요. 만하긴 그렇죠. 하다. 근데 아닌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훗날 보면 네. 아들을 뒤주에 넣어서 죽였는데 형이라고 못 죽이겠어? 이런 생각이 그냥 번뜩 들어요. 진짜 죽인 걸까? 근데 역사학계에서는 역사학계에서는 그건 정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경주의 몸이 워낙 약했고요. 약했고요. 왜냐면 돌아가실 어떤 그런 증세가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경종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후사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경종이 죽었어. 그럼 그 뒤를 누가 있냐면 연인군. 자동으로 왕 위에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냥 진짜 영조가 정말 왕이 오를 그 마음이 있었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상황 자체가 그 왕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아니 이 신하들 다 보고 있는데서 여기다가 뭐 비상을 섰고 인삼부자 막 해가지고 야 드시오 빨리 죽으시오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왕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사실은 영조가 또 아버지 숙종이 또 아프실 때 뭐 탕약이라든지 어떤 음식에 대해서 그 내의원들과 토론을 하는 또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있어서도 잘 알고 있고 약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소문이 무서운 게 우리도 지금도 의심하잖아요. 네. 아닌 거를 거의 밝혀서도 불구하고 와 소문이란 건 정말 몇백 년을 가는 무서운 거네요. 근데 이 정말 영조한테는 이 음식 중에서 이 간장게장하고 이 감은요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경종이 죽었다, 경종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독살설에 이게 어느 기간 동안에 시달린지 아세요? 무려 30년. 30년을 53년 중에 30년을 여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영조가 왕위에 올라왔을 때 영조를 왕으로 인정 안 해요. 초반엔 그렇죠. 네, 왕을 죽이고 나서 왕이 찬탈한 사람이 있다면 인정 안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영조 31년에 안 되겠다 이거 기록에 남겨라. 기록에 남겨라. 오호. 이루 씨가 제가 이거 기록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성의 하교를 듣고서야 그때 황영께서 게장을 진어한 것이 곧 어주에서 공진한 것임을 알았다. 흉악하고 은혜를 저버린 무리가 고의로 사실을 숨기고 바꾸어 조작하였다. 이게 무슨 짤이 말이냐면 있었네. 경종에게 이 게장하고 감을 올린 건 누구다? 어주. 나 아니야. 수락관. 수락관이었어.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수락관 올린 거야. 너무 억울하니까. 마침 상황이 딱 맞물렸다 보니까 영조로서는 이 상차림 이게 진짜 억울한 그럼요. 정말 한 끼 밥상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런 걸 보면 진짜 음식 하나에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요 늘 절제를 했던 영조가 네. 즐겨 먹었던 그런 밥상들입니다. 네. 영조는 양념과 조리를 최소화한 담백하고 건강식을 굉장히 선호했다고 그래요. 보리밥 맥수라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춧국을 끓여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조가 가장 사랑했던 게 뭘까요? 고추장에 보리굴비. 이야. 그리고 여기 완자전처럼 생겼잖아요. 이거는 메추라기 살로 만든 순조전입니다. 이렇게 선을 지키는 음식, 절제된 삶을 살았던 이 영조. 바로 이것 때문에 아들 사도세자와 모든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지? 왜지? 사도세자가 아버지랑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그 사도세자의 그 모습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이 기록 한번 기록이 또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은 평상시와 같은데 대체로 너무 살이 쪘기 때문에 병이 매우 자주 나는 것이다 하였다. 먹는 양도 매우 많아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실증을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살집이 매우 비대한데 복부의 크기가 10살 아이 같지가 않다. 살이 쪄서 얼굴 생김새가 별로라 답답할 뿐이다. 너무 디테일해. 아우. 이거 너무 팩폭 아닌가요? 상처받아. 슬프다. 그냥 사도세자가 3살 때부터 우량아예요. 사도세자요? 아이고 뭐 어리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라면서도 계속해서 9살, 10살 돼서도 상태가 바뀌질 않아. 정반대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쭉 자라다가 15살 세자한테 대리청정은 뭐냐면 앞에 세워놓고 아버지 대신 그렇지. 이제 정치하게 하는. 그렇죠. 정치를 빨리 배워야 되니까 15살 세자한테 대리청정을 맡긴 거예요. 이런 표현 15살이었어요. 제가 참 그렇지만 중3.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사실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쵸. 그런데 계속 아침부터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지금 정치인이잖아요. 네. 네. 아들도 정치인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대리청정 맡겠다 그랬잖아요. 대리청정 맡겼으면 이제 왕 수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꼭 영조가 같이 가요. 같이 가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다가 그런데 시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 이제 사도세자가 이제 오물쭈물대면서 이렇게 답을 잘 못할 수 있잖아요. 네. 처음 배우니까. 그럼 이제 아버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영조가 어찌 이런 것까지 나한테 물어본단 말이냐. 또 대리청정 왜 하냐? 라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혼을 내요. 망신을 주네. 망신을 제일 주는 안 좋은 거예요. 건데요.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도세자가 직접 결정을 내려요. 그럼 또 뒤에서 누구 맘대로 그렇게 네가 결정을 바꾼단 말이냐? 라고 또 혼을 내. 참. 끊임없이 저 사도세자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13년 5개월 동안 계속 테스트 받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스트레스 받죠. 근데 난 또 영조가 또 이해가 되는 건 있어요. 네. 왜냐면 영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 시절을 관통하면서 지금 이 군주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경종 독살설에다가 어머니에 대한 컴플렉스에다가 정통성이 계속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냥 난까지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영조는 이 기타나도 정확히 입고 있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임금이 흐트러졌을 땐 신하들이 업수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명확히 바뀌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벽한 군주의 모범 답안이잖아요. 근데 그 모범 답안 속에 사도세자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도 그 어릴 때 사실 가정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영조도 어쨌든 그런 결핍을 갖고 자랐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는 정말 위대한 왕이지만 아들한테는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 못 배웠던 거야. 사실은 보면. 그러네. 그냥 좋은 사람, 좋은 왕을 만들고 싶은 욕심만 있지 이 아들을 정말 잘 키울 수는 없었던. 맞아. 그게 너무 안타까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참 어렸을 때는 진짜 과도할 정도로 사랑했잖아요. 기대감이 많았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게 미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180도가 돌아갔네.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호적하자 그냥. 너 그냥 파자 그냥. 영조가 딱 이런 거야. 이게 완전 미운 거예요. 아 그럼 더 삐뚤어져 나갔을 것 같아 사도가. 부모의 높은 기대는 자식을 망치는군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들 사도세자는 자괴감, 자존감 하락, 우울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면서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옷을 잘 못 입어요. 왜요? 이게 덩치가 좀 있잖아요. 자꾸 작다고 느끼는 거예요. 갑갑한 거예요. 갑갑한 거야. 이거 아니다. 뭔가 강박 같은. 그러면 이제 어디서도 입고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이거 아니란 말이다. 라고 하다가 심지어는 옷 입히는 나인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 죽였어요? 죽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막 우물에 자기 몸을 던져서 자살하려는 일도 있었고요. 사도세자의 어떤 정신병적인 어떤 이런 문제점들은 점점 심각해져요. 정신병이 생겼네요. 게다가 여기에 아주 결정적으로 파국으로 몰고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주령이었어요. 금주령. 술 못 마시게 하는 거? 맞아요. 술을 못 마시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냐면 그때 이제 사실 이제 영조 때가 이제 감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럼 이제 곡식이 부족하잖아요. 술 뭘로 만들어요? 곡식. 쌀로 만들잖아요. 쌀로 술 빚지 마라. 네. 그래서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 곡식이 부족하니까 쌀 빚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사도세자는 금주령을 어겨서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술을 좋아하셨나? 그러니까. 술을 좋아했나? 사도가? 사도세자가? 근데 사실은 사도세자는 술을 잘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아 못했어요? 아, 술을 못했구나 또 심지어. 아, 그 금주령을 어긴 건 아니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파국이 시작됩니다. 파국. 어느 날 이 영조가 사도세자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역시나 그날도 사도세자가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세자란 자식이 저렇게 지금 흐트러져가지고 지금 저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네. 이유가 있겠구나 너. 너 술 먹었지?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화냈지. 저는 안 먹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너 거짓말하는구나 이제는.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네가 이렇게 흐트러졌는데 술을 안 먹었단 말이야. 네 아비를 능멸하느냐. 그냥 막 또 막 엄청 또 혼을 내요. 근데 사실은 사도세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 그래서 억울했구나. 그런데 너무 무서웠던 거야 사도세자. 그래서 나인이 좀 줘서 먹었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좀 모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아, 안 먹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나의 명을 어긴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이고. 아니 백성들이 지금 굶주려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데 어디 감히 그 귀한 곡식으로 술을 빚어 먹어. 있을 수 없는 이건 벌 받아야 된다고 이제 영조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 있단 말이냐 계속 몰아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상궁이 너무 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아니면 안 드셨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전하 세자는 안 드셨습니다. 안 드셨는데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사도세자가 내가 지금 먹었다 하지 않았느냐? 넌 나서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영조가 아니 이 자식이 어디 감히 어른 앞에서 누구를 꾸짖는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옛날엔 어른 앞에서는 개도 혼내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혼나가지고 이제 혼자 있을 때 너무 화가 난 거야. 너무 속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촛대를 넘어뜨린 거야. 그래서 불이 난 거야. 아이고. 불이 나니까 영조가 이 자식이 일부러 불냈다. 라고 해가지고 또 막 엄청 또 혼을 내요. 방화범까지만. 방화봉까지. 이때 사도세자라면 어떠시겠어요? 거기서부터 막 미쳤을 것 같아요.
정말 돌아버리겠다는 말이 절로 나와요. 그때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술도 일부러 마시는 거 아닐까? 한 인물로만 바라보면 사실 우리가 뭔가 정말 어떻게 아들한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네. 이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아들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